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두 시험 준비하고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좀 쉬운 편이었죠,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많이 쉬운 편이었고, 이게 뭐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최 측에서 좀 난이도를 낮추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일 테니까 출제위원들한테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올해 좀 낮춰주십시오 얘기를 하면은 모두 다 한꺼번에 쉬운 문제를 내는 아마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어쨌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A2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나오는 미적분학 부분의 다변수 미적 부분에서의 문제죠, 그렇죠? 자, D라는 영역이 주어져 있고 이 영역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영역의 경계를 도는 곡선을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주고 영역의 경계를 도는 곡선을 줬으면은 좀 생각할 웬만하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영역 D에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주어진 영역을 주고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 하고 넓이가 얼마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얘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중적분, 여기서 R2니까 이중적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중적분을 가지고 넓이를 계산하라, 거기에 맞는 A를 찾아라, 뭐 이거 문제될 게 없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영역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설정된 건 아니니까 이 영역에 맞춰서 이중적분을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적분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문제가 연결이 안 되고 병렬로 그냥 각각 물어보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선적분은 순수하게 정의대로 선적분을 구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영역과 곡선이 그 영역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그린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린 정리 자주 물어보는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 그린 정리는 뭡니까? 선적분이라는 거는 곡선이 주어질 때, 특히 곡선이 단순 패곡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녀석에 대한 선적분, 벡터 함수의 선적분은 일반적으로 F1 dx 더하기 F2 dy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F1, F2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 내부 영역에 대해서 F2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F1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이중적분한 거랑 똑같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얘는 뭡니까? 생긴 형태가 미분이 굉장히 쉬운 형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이 쉬운 형태니까 그린 정리를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넓이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그냥 이중적분의 영역대로 중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중적분할 때 A, B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 D라는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x, y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고 했으니까 y는 x분의 1,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사이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 사이에서 양수 a가 정해지면 a에서 a 플러스 1까지 x가 움직일 때 y가 이 범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영역이 D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x가 상수로 정해질 때 y가 딱딱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중적분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중적분 해보면 일단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어떤 영역의 넓이는 그 영역에 대해서 1을 이중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을 이중적분하면 되는데 영역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x가 a에서 a 플러스 1까지 움직일 때 x가 a에서 a 플러스 1까지 움직일 때 y는 x의 영향을 받아서 x가 결정될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x분의 1까지 이거에 1의 dy dx를 적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죠? 예. 1을 적분한 거니까 적분 영역을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기만 하면 되고, 그럼 a에서 a 플러스 1까지 x분의 2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x분의 1은 적분하면 로그가 될 테니까 2ln에다가 a 플러스 1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빼주면 되고, 로그의 차이는 나눗셈으로 되니까 a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적분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ln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a는 간단하게 1이 나온다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 구했으니까 이어서 구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분하기 좋은 형태 딱 봐도 그린 정리 의도한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c에 대해서 2x-y의 dx 플러스 2x-y의 dy를 적분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이중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f2를 y에 dy에 붙어 있는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럼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f1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빼줍니다. 그렇죠?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줬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d 영역을 상수를 가지고 적분을 했으니까 아까 1을 적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ln2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 3을 곱한 거니까 6ln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적분 방법만 알고 그린 정리 공식만 알면 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표수가 a인 채에 대해서 군을 지포 곱하기 f 스타라고 했고요. 직적에 대한 문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우연히 겹친 걸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어차피 직적은 물어보기 좋은 게, 어차피 뭐 하나의 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군의 직적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룰 수 있다는 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시험 문제로 물어보기에는 뭐 굉장히 괜찮은 파트기, 그러니까 거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두 군의 직접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F가 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채인데 표수가 A라고 했고, 그 다음 또 핵심은 뭡니까? 군지가 160 이하의 위수를 갖는 순환군이 되도록. 그러니까, 즉, 그러려면 F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뭐, 어쨌든, 유한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F는 채라고 했는데, G4 곱하기 F 스타를 해도 위수가 유한이니까 유한체입니다. 그렇죠? 그럼 F가 유한체라는 거고, 유한체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뭡니까? F 스타에 대해서 유한체는 F 스타가 순환군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순환군이다라는 겁니다. 순환군이라는 거는 G의 K랑 동형이다라는 건데, 유한체니까 여기에 유한한 위수만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근데 F 스타는 채에서 스타는 뭡니까? 그냥 0만 뺀 나머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표수가 A라고 했으면 A는 뭐 채니까 소수가 돼야 될 거고, 어쨌든 F의 위수는 A의 n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F 스타의 위수는 뭡니까? 거기서 0만 빼는 거니까 1만 빼주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수를 가진 순환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수 A의 n승 마이너스 1인 순환군 G A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체의 구조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물론 A와 N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직접 곱의 구조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근데 A와 N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와 N을 어떻게 세팅하면 160 이하의 위수를 갖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동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다 확인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포랑 직접 곱을 해서 여전히 순환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F도 적당한 순환군이에요. 순환군 두 개의 직접이 순환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m과 n이 서로 쏘면 되죠. 그렇죠? m과 n이 서로 쏘면은 1,1이 그러니까 F스타는 곱셈군인데 G의 a n승 마이너스 1로 표현했을 땐 덧셈군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러면은 1,1이 생성원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위수 mn을 가질 거고 순환군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닌 공약수가 존재하면 그것 때문에 위수만큼의, 그러니까 군의 위수만큼의 위수를 갖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거고요. 그럼 간단하죠. 그렇죠? A는 소수인데 A의 n승 마이너스 1이 4와 서로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n이 뭐가 되든지 간에 소수 a가, 소수는 2와 홀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a가 홀수면은 홀수 빼기 1이니까 4랑 서로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a가 무조건 2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의 위수가 16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뭐예요? 직접의 위수는 각각의 위수의 곱과 같으니까 4 곱하기 얘가 16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이 40보다 작거나 같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4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1부터 생각을 하면 1, 2, 3, 4, 5까지는 가능하고 6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88, 64 마이너스 1은 40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능한 n의 숫자는 말 그대로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5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유한체의 F스타는 언제나 순환군이 되더라. 뭐 이것만 알면 뭐 나머지 구조는 간단하죠. 자, 4번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x1, x2, x9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따르고 독립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녀석을 1차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x 플러스 마이너스 y만 썼는데 ax 플러스 by 꼴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정규분포는 뭐만 알면 결정이 됩니까?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결정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어쨌든 y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에는 y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의 1차 결합으로 주어진 저런 형태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건가 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정규 분포든 아니든 평균 분산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평균은 1차 결합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분산은 개수가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a 제곱 v의 x 더하기 b 제곱 v의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만 알고 있으면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들을 1차 결합해도 여전히 정규 분포더라. 그 다음에 평균 분산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 두 가지만 알면 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당연히 x, y가 독립일 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독립이 아니면 공분산이 들어가는 공식으로 그러니까 바뀝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는 이런 것 좀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표본 평균에 대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표본들의 합에 대한 질문으로 그냥 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합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i 플러스 1에 x의 i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다를 거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a, b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x1부터 x9까지는 다 뭡니까? 평균이 제로예요. 그렇죠? 평균이 제로니까 y의 평균은 뭐가 됩니까? 각각의 평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개 될 거고, 그 각각의 평균이 제로니까 얘는 그냥 제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분산도 마찬가지죠. y의 분산은 각각의 개수를 제곱한 거에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뭐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거에 각각의 분산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각 xi의 분산이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1을 9번 더한 9가 될 거다라는 거 뭐 간단히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9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평균 분산 아니까 뭡니까? 확률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모든 정규 분포의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x1 자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p의 y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표준 편차 분의 그값 마이너스 평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 3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평균 제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p의 y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x1이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x1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역시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이 0이면은 y축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산은 9가 될 거고 a 값은 3분의 7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 확장 복소 평면 문제입니다. 예, 이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었죠. 그렇죠? 2018년도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한 번 나왔고요. 예, 그래서 뭐 한 번 나왔으니까 뭐 예, 한 번만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낮겠지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는데 저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t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값의 이미지를 주고 t를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다면, 예, 이번에는 거기서 보낸 상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보낸 상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가 1차 분수 변환이라고 하면은, 예,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차 분수 변환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1차 분수 변환이 뭔가요? 이렇게 1차식 분의 1차식으로 결정이 쓰여지는 복소 함수를 1차 분수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러면 1차 분수 변환은 그냥 복소 평면에서는 z가 마이너스 c분의 d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예, 그런 함수가 되는데, 얘를 무한대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으면은 확장 복소 평면에서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정의되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세 개의 값들이 어떻게 가는지만 알면 C, D, A, B의 값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C, D, A, B를 네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약분이 될 거니까, 예, 세 개의 결과값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이 t는 무조건 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t를 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예, t는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 단위원입니다. 그렇죠? 단위원을 보냈으니까 그 결과가 원 또는 직선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는 게 사실 구체적인, 예, 정리가 있습니다. 뭐 원점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원은 직선으로 가고 또 어떤 원은 그냥 원으로 가고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굳이 그런 거 기억하면 좋겠지만, 예, 거기까지 기억 안 해도 웬만하면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원 또는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선이든 원이든 지나는 세 점을 알면은, 예,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지나는 세 점만 알 수 있으면은 그게 원이 될지 직선이 될지 어떤 원이 될지 어떤 직선이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냥, 예, 절대값 z는 1을 만족하는 적당한 z 3개를 t를 통해서 보내보기만 하면 그 이미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떤 원이 어떤 원으로 가고 어떤 직선이 어떤 직선으로 가고 혹은 어떤 원으로 가는지 뭐 그런 케이스까지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예. 자, 일단 뭐 1차 분수 변화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W를 구해야 되는데 W는 Z의 적당한 세원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W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도형과 마이너스 1, I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T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T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T0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0 집어넣으면은 D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예, B는 마이너스 D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의 I는 어떻게 됩니까? T의 I는 CI 플러스 D분의 AI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이게 마이너스 I가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예, 죄송합니다. 예, CI 플러스 D 분의 A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I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A에 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DI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네, 여기서 그냥 허수분 허수부끼리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같으니까 C는 B, A는 마이너스 D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A, B, C, D는 복소수예요. 지금 이제 확장된 그러니까 1차 분수 변화는 복소 계수로 1차식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실수분은 실수부, 허수분은 허수부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T의 2는 2C 플러스 D 분의 2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예, 자, 이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6C 플러스 3D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면 어쨌든 얘는 A, B, C, D를 복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B 자리에 마이너스 D를 아니면 D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고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푸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B는 마이너스 D가 나오고 A는 B, C도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T의 Z는 BZ 마이너스 B분의 BZ 플러스 B가 되어가지고 얘는 Z 마이너스 1분의 Z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TZ 구하는 건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했으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해야 될 거는 W가 어떻게 생겼는가? 절대값 Z는 1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세 점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처럼 0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i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아무거나 하나 더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죠. 뭐 마이너스 i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i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분모 실수화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i가 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 점 다 0i 마이너스 i는 절대값 z는 1에 있는 세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걔를 보냈더니 복소평면 위에서 죄송합니다. t가 0일 때 1인 건 의미가 없죠. 0은 절대값 z가 1에 안 들어가는 녀석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t가 뭐 1일 때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예,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겠습니다. 1일 때 집어넣으면은 무한대가 나와요. 무한대가 나오면 원은 절대로 무한대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건 얘가 직선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제로가 되어서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0 마이너스 i 0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라는 세 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이니까 원은 될 수 없고 그냥 허수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허수축과 i 플러스 1과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뭐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핵심은 1차 분수 변화는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더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이든 직선이든 세 점만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점만 알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8번 문제 선형대수 문제고요. 예, 선형대수는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파트는 대각하죠. 그렇죠? 예, 대각하 중에서는 사실 얘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대칭 행렬. 예. 실수 성분의 대칭 행렬에 대한 대각화. 예, 이거 이 대칭 행렬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실수 성분의 대칭 행렬은 항상 직교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직교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직교대각화는 말 그대로 대각화라는 게 뭡니까? 예. A를 PDP 인버스로 표현하는 게 대각화죠. 그렇죠? 근데 이 P가 직교 행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를 직교대각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직교대각화가 가능하다. P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P는 고유 벡터들을 연로해서 만든 행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3이니까 3개의 고유 벡터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연로 갖는 행렬을 P로 만드는데 이 P가 직교 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각각의 열이 서로 수직이고 그 크기가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고유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 행렬 A의 행렬식은 30이다. 행렬식을 준 건 뭡니까? 행렬식은 대각화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렬식을 준 거는 대각 성분에 대한 정보를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행렬 A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1 I의 0공간은 두 개의 벡터로 생성이 된다. 근데 저 녀석이 생긴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딱 봐도 이 고유 벡터를 구할 때 나오는 틀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 풀어보면 금방 확인이 될 거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를 먼저 볼까요? 예, 나에서 생각을 해보면 0공간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행렬의 0공간이 영이 아닌 행렬로 존재한다는 것은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면 X는 제로라는 유일한 해를 가질 테니까 그 얘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행렬식이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두 벡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2차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1i의 행렬식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고유 벡터, 고유값, 대각화에 대한 얘기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람다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보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를 조금 있다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얘는 뭡니까? A 마이너스 2i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한 겁니까? 여기에다가 A로 묶어주면은 A는 그냥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는 A 인버스, i 자리에 A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곱해주면은 A 마이너스 2i 해서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이랑 같아요.
각각의 행렬식의 곱이랑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얘가 0이면 당연히 뭐도 0이 됩니까? 이거는 그거의 상수비한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렬식은 여전히 0이 될 겁니다. 그럼 0 곱하기 무언가니까 행렬식은 그냥 0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A-2i의 행렬식이 0이다라는 거는 A의 고유값으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2는 A의 고유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에서 정보를 준 게 뭐냐면은 A의 고유값인데 2의 고유 벡터가 (1, 2,1하고 1, 2, 3 이렇게 두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유값 2에 대해서 고유 벡터 두 개가 존재하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A는 적어도 그러니까 2는 적어도 대수적 중복도를 2 이상의 대수적 중복도를 가집니다. 그렇죠? 기하학적 중복도가 2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가에서 디터미넌트 A가 3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고유값들의 곱이 32가 돼야 되는 건데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대칭행렬이라는 것 자체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고유값의 곱이 32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2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8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2의 고유 공간이 2차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8의 고유 공간은 1차원을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8의 고유 벡터를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고유 벡터랑 동시에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유 벡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뭡니까? 이 두 개의 고유 벡터랑 동시에 수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1과 1, 2, 마이너스 3의 외적을 생각을 하면은 4,4,4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직교 대각하니까 고유 벡터도 크기가 1인 고유 벡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11의 크기가 1인 고유 벡터니까 루트 3분의 1에 1, 1,1이랑 평행이 된다라는 거. 즉 루트 3분의 1에 1,1,1이 일단 8의 정규인 고유 벡터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2의 고유 벡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얘랑 얘가 2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주어진 이거랑 이게 2의 고유 벡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얘네 둘이 이루는 공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직교 대각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그람 슈미트를 써 가지고 각각 서로 그러니까 이거랑 서로 수직이 되는 또 다른 걸 하나 잡아 가지고 고유 벡터의 그러니까 2의 고유 공간에 정규직교 기절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어쨌든 뭡니까? 이 고유 공간은 뭐예요? 1,1,1의 수직인 2차원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1,1의 수직인 벡터 아무거나 두 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고유 공간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공간이 3차원이니까. 그래서 그냥 111의 수직인 벡터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11과 수직인 건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결론만 쓸게요.
예, 루트 3분의 1에 1,1,1의 수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 그냥 1, 마이너스 1, 0 하면은 내적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랑 두 번째 성분의 부호만 다른 1, 마이너스 1, 0은 1,1,1이랑 수직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됩니까? 예, 정규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거의 크기인 루트 2로 나눠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얘랑 얘의 동시에 수직인 걸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0의 수직이려면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만 똑같은 값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이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예, 1,1,1의 수직이 되려면은 세 번째 성분은 뭡니까? 그 값에 마이너스 2배를 한 거를 집어넣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 1, 마이너스 2를 생각을 하면은 얘랑 얘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크기로 나눠주면은 1, 1, 4니까 루트 6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세 개의 벡터가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는 거고, 근데 얘가 8에 대한 고유 공간이니까 나머지 두 개가 2에 대한 고유 공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뭐 그럼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D는 뭐가 됩니까? 예. 이 8, 2, 2를 대각 성분으로 가지면 되는데 문제에서 작은 거부터 큰 걸로 D11보다는 D22가 크고 D22보다는 D33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 2, 8 순서로 적어줘야 될 거고요. 예. 그러면 D를 이렇게 잡았을 때 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2에 해당하는 거를 열로 2에 대해서는 순서 상관없죠. 그렇죠? 예, 어느 쪽을 먼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을 첫 번째 열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예,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두 번째 성분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8의 고유 벡터에 해당하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세 번째 성분으로 잡아주면 얘가 정확하게 직교 행렬인 P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교 대각화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대칭 행렬은 직교 대각화가 무조건 가능하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예,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맞춰서 대각화에 대한 성질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곡면이 주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 다음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을 구하시오. 예, 뭐 딱 봐도 단순 계산 문제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미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매개변수 표현이 주어져 있어요. 매개변수 표현만 주어져 있으면은 제1, 2 기본계수 이거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매개변수 표현을 안 주고 설명으로 곡면을 줘가지고 그 곡면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을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매개변수 표현을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단위 법선 벡터, 곡면의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당연히 곡면의 법선이려면은 매개 곡선의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XU 외적 XV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V에 대한 UV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점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대입만 해주면 단위 법선 벡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저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법선 벡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그냥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 공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식에 대입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이 뭐 맞냐 적냐의 문제일 뿐이지 뭐 그냥 계산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우스 곡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지고 평균 곡률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공식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EFG, LMN 정의까지는 뭐 굳이 쓰지 않을게요. EFG는 XU랑 XV들 사이의 내적이고 LMN은 이계 미분이랑 U 사이의 내적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해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가우스 곡률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평균 곡률 공식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가끔씩은 물어봐요. 가우스 곡률을 더 많이 물어보지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곡면의 특징은 뭡니까? 이 곡면의 특징은 X 성분은 U에 대한 식이고 YZ 성분은 V는 코사인 V랑 사인 V만 들어가요. 그렇죠? 똑같은 식에 대해서 코사인 V랑 사인 V만 곱해줬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회전면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회전면일 경우에는 물론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지만 회전면일 경우에는 주곡률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곡면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그거 염두에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단순 계산 문제니까 편미분 해보겠습니다. U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 하이퍼블릭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블릭이 되니까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근데 뭐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U가 0이고 V가 4분의 파이죠. U가 0이면 코사인 하이퍼블릭은 1이 될 거고 사인 하이퍼블릭은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V, 사인 V는 V가 4분의 파이면은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2,0,0이 될 거고 여기는 0,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XU, XV 간단하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평면뿐만 아니라 이 제2 기본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고 그렇죠? 단위 법선 벡터는 XU랑 XV 외적함이 되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200이랑 0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를 외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 크기로 나눠주면 단순 계산이니까 결과만 쓰면 루트 2분의 1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U 구했어요. U 구했으니까 저평면의 방정식은 고민할 필요 없죠. 그렇죠? X의 0,4분의 파이는 일단 XUV에다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U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고 코사인 V, 사인 V는 둘 다 루트 2분의 죄송합니다. 코사인 하이퍼블릭 U는 1이 나올 거고 코사인 V, 사인 V는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3, U가 0이니까 1이네요. 1, 루트 2,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저평면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평면은 뭡니까?
그냥 1, 루트 2, 루트 2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인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예. 뭐 0, 마이너스 1, 1의 수직이든 0, 1,1의 수직이든 똑같으니까 0, 1,1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y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z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 정확하게 저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저평면의 방정식이니까 예,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y 플러스 z는 2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저평면의 방정식, 뭐 이거는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가우스 공률이랑 평균 공률은 뭐만 구하면 된다? 예, EFG LMN 제1, 2 기본계수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한 번 미분한 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 미분 계산하기만 하면 되고요. 뭐 이것도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뭐 그냥 결론만 쓰면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u에다가 0, v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면은 코사인 하이퍼블릭은 1, 예, 사인 하이퍼블릭은 0이 될 거니까 예, 계산해 주면은 0, 루트 2, 루트 2가 될 거고 0, 0이 될 거고 0,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 주어질 거고요. 그럼 EFG LMN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죠? E는 이거 두 번 내적하면 되는 거니까 4가 나올 거고, F는 두 개 내적하면 0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G는 예, 이거 XV끼리 내적한 거니까 여전히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은 얘랑 루트 2분의 1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의 내적이니까 예, 내적해 보시면은 예,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m은 0이 나올 거고 n은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회전면의 매개 변수 표현을 하게 되면 예, f랑 m은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FG LMN 구했으니까 KH 공식에 대입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임용을 준비하려면 저 공식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 네, 그러면은 회전면일 때는 조금 알아두면 편한 공식이 있습니다. 네, 카파1이랑 카파2를 주공률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공률이 간단하게 네, EFG LMN을 가지고 2분의 L이랑 n분의 g로 표현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딱 그 가우스 공률, 평균 공률을 구할 때 뿐만 아니라 주공률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카파1은 경도선의 공률이 되고 카파2는 위도선의 공률, 주공률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얘는 그러면 2분의 L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G분의 N은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주공률 두 개 구했으니까 뭡니까? 가우스 공률은 카파1 곱하기 카파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평균 공률은 두 개 더하면 0이니까 2를 나눠봐야 여전히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0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공식만 기억해도 되지만 이 공식도 나름 쏠쏠한 공식이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이 F랑 M이 0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회전면의 매개변수 표현,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되는 회전면의 매개변수 표현으로는 항상 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산수학 문제고요. 자, 꼭지점이 7개인 그래프가 있다. 단순 그래프다라고 했고요. 단순 그래프라는 거는 두 꼭지점 사이에 변이 2개일 수는 없고 한 꼭지점, 그러니까 시점과 끝점이 같은 변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최대가 되게 하는 G의 변의 개수를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차수들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수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점의 차수라는 거는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의 차수는 뭡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변의 개수가 되고 이 점의 차수는 이 점을 포함하는 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들을 다 더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변을 2번씩, 정확하게 2번씩 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차수들의 합이 2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중요하지만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수들의 합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의 개수의 2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수들의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 그래프 KN의 채색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이분 그래프 완전 이분 그래프 KNN의 채색수가 얼마냐? 이것만 알면 그냥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뚝딱뚝딱 맞춰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지점도 뭐 7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KN의 채색수는 어떻게 됩니까? KN이라는 거는 모든 점들이 가능한 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완전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각 점들 사이에 같은 색을 그러니까 같은 색인 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점은 항상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채색수라는 게 채색수라는 게 결국 이제 이어진 변들끼리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모든 점들이 다 이어져 있으면은 결국 채색수는 정확하게 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N의 채색수는 정확하게 n이 될 겁니다. 완전 이분 그래프는 뭡니까? 이렇게 점들이 완전히 2개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 그룹에 있는 애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애들이랑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다른 쪽 그룹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채색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그룹에 있는 거는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다 똑같은 색으로 칠해도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랑만 다른 색으로 칠하면, 즉 밑에 있는 애들은 다른 색으로 똑같이 칠하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분 그래프의 채색수는 2다. 이거 2개만 아시면 뭐 나머지는 조건에 맞춰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일 때 디그리가 K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KN의 채색수는 그냥 N이니까 N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N7은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은 완전 이분 그래프의 채색수는 2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단순 그래프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 그래프니까 일단 뭐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건 없고 그러면은 차수가 가장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점에서의 차수는
다른 6개의 점과 모두 이어져 있을 때가 가장 차수가 많을 때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n이 아니고 v네요. 예. 자. V7의 그래프는 문제 조건에서는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근데 실제 그래프의 형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꼭지점이 기껏해야 6개니까, 예, 차수도 6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V7은 7보다 작은 게 아니라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V1은 1이고, 나머지는 다 2고, V7은 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1이 하나고, 그러니까 가장 클 때를 생각해 보면 1이 하나고 2가 5개고 6이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7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뭡니까? 차수를 다 더하면 뭐라고 했죠? 예, 2이니까 짝수라고 했죠. 예. 지울 게 아닌데. 변해수의 2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변해수의 2배가 1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예, 이 디그리의 차수는 어떻게 됩니까? 뭐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7도 넘지 못하지만 16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짝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17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는 16보다도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수가 16인 경우, 그러면 2가 16이니까 뭡니까? 2가 8인 경우는 존재할 건가라는 건데, 주어진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V7이 최대가 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6이 될 때니까 나머지 점들과 전부 다 이어져 있으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V6는. 자, 그 다음에 V1은 1이라고 했으니까 V1은 이미 V7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랑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전부 2개로 채워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V2의 차수가 2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V1과 V7이랑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V1이랑은 연결하면 안 되니까, 예, 나머지 점들과 한 번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V3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그럼 V3는 V2, V7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미 차수가 2입니다. 그러면 V4는 V3나 V2, V1이랑 연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V5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V5는 차수가 2가 됐습니다. 그럼 V6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나머지 애들이랑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변의 개수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해서 전체적으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개인, 그러니까 이 디그리의 합이 16이 되는 그래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뭐가 됩니까? 16보다 클 수는 없는데 16이 되는 그래프는 존재하니까 16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대인 변해수는 8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원시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157이 소수고 원시근이 5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원시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원시근이라는 게 뭔가요? 원시근은 결국
이제 5가 원시근이라는 얘기는 5의 i승들을 다 돌려보면은 결국 157과 서로 소인 애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 157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법 157에 대한 모든 정수들은 157의 배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원시근의 특징인 거고요. 이 원시근은 특히 뭐 할 때 유용합니까? 이 거듭제곱이 들어간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유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일단 합동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합동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원식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6승이 마이너스 1 법 157이다 라는 얘기는 어쨌든 x가 157의 배수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은 아니니까 그럼 x는 5의 k승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5의 6k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k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듭제곱에 의한 해를 구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7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157에 대한 이 르장드르 기호들의 합,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르장드르 기호라는 거는 뭡니까? 2차 잉여류는 1의 값을 주고 0이 아닌 2차 잉여류는 1의 값을 주고 2차 비잉여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주고. 자, 근데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소수가 있으면 2차 잉여류의 개수랑 2차 비잉여류의 개수는 반드시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2차 잉여류는 P와 서로 소인 것들 중에서 2차 잉여류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1의 값을 주고 표현 가능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의 값을 줄 건데, 그거를 만약에 1에서 156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르장드르 기호들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에서 155까지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156번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복잡한 걸 좀 더 쉬운 형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럼 그게 두 번째 문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동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 합동식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시근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5가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6승이 마이너스 1 모두 157 이란 얘기는 x를 뭐라고 두면은 먼저 이걸 갈까요? 어차피 157과 서로서라면은 5의 거듭제곱이랑 합동일 테니까 x의 6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법은 생략할게요. 법은 생략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면은 얘는 x자리에 5의 k승을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1도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 규칙을, 그러니까 만족하는 k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5가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는 원시근이기 때문에 156승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156승이 되려면은 5의 2분의 156승.
예, 그러면은 5의 78승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5의 78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뭐 조금 이따 할 얘기긴 하지만 5의 78승이면 뭡니까? 무언가의 짝수승이잖아요. 그렇죠? 무언가의 짝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 157에 대한 2차 잉여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가 홀수인 소수일 때입니다. 짝수 말고 홀수인 소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사에 대해서 1인 거랑 마이너스 1이 2차 잉여류인 거랑 동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랑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려면은 6K는 78 법 156이 돼야 되겠죠. 157이 소수니까 파이의 157은 156이 될 거고, 그래서 거듭제곱끼리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5는 원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6K-78이 156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6도 78도 156도 다 뭐가 됩니까? 6의 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합동식은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 22, 6, 6, 36. 그래서 법 26에 대해서 13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 26에 대해서 13인데 A는 그쵸. 예, 예. 자, 법 26에 대해서 K가 1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5의 5의 K승이 X 해가 되는 건데 5의 K승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는 K가 어떻게 되는 A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13이랑 13 플러스 26인 39, 뭐, 그 다음에 계속 맞춰주면은 65, 91. 여기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냥 정수니까 는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i가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3, 39, 65, 91 이거를 만족하면서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흔히 우리가 따지는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듭제곱에 대한 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 합에 대한 식을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세 개의 르장들의 기호의 곱이랑 그 다음 나머지 하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세 개의 곱 중에서 얘를 먼저 관찰을 해볼게요. 세 개 곱해준 것 중에 D의 두 항, 이 D의 두 항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157의 I의 3승은 어떻게 됩니까? 르장드르 기호의 특징은 곱이 쪼개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57의 I의 3승은 157의 I의 제곱 곱하기 157의 I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근데 157분의 I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제곱이니까 2차 잉여류잖아요. 그렇죠? 2차 잉여류니까 1의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157분의 i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7 마이너스 i는 뭐예요? 법 157에 대해서는 그냥 마이너스 i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잉여류냐 비잉여류냐는 그냥 마이너스 i가 2차 잉여류냐 비잉여류냐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i 제곱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1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거 뭡니까? 157은 법 4에 대해서 1인 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2차 잉여류가 되어서 1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항상 1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3개의 르장드르 기호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 2개는 어떤 경우든 i가 어떤 값을 가지든 다 르장드르 기호의 값은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얘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거는 뭡니까? 5가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5의 i승은 뭐가 돼요? i가 1에서 156까지 모든 값을 다 돈다라고 한다면은 5의 i승도 157의 배수가 아닌, 즉 0이 아닌 1부터 156까지의 값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그냥 모든 i에 대해서 다 돌린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156까지 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155까지 더했어요. 그러니까 156일 때 5의 i승이 뭐가 되는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죠. 원시근이니까 뭐 원시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의 156승은 법 157에 대해서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6까지 더 i가 1에서 156까지 더할 때는 5의 i승에 대한 르장드르 기호를 다 더하든 그냥 i에 대한 르장드르 기호를 다 더하든 똑같은 숫자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156일 때 5의 i승은 정확하게 1이 되니까 157분의 1. 즉 얘는 156일 때 1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56까지 더한 거에다가 1을 빼기만 하면 정확하게 155까지 더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르장드르 기호의 모든 값들의 합은 정확하게 1이 반이 있고 마이너스 1이 반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니까 식이 간단하게 나오더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썸에 i가 1에서 155까지 157분의 5의 i승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5의 i승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의 i승은 법 157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다 도는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i가 156일 때 5의 i승은 뭐가 된다라고 했죠? 1의 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다 도는 게 5의 i승이었으니까 그러면은 2부터 156까지 5의 i승들은 다 i로 대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에서 156까지 157분의 i-1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i에다가 1을 뺀 거니까 1부터 155까지 157분의 i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57분의 i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에서 155까지 157분의 i는 아까
여기서 156번째만 빼면 되는데 156번째가 뭐예요? i에다가 15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르장드르 기호로 볼 때는 그냥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만큼 더해졌으니까 여기서 1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마이너스 1을 두거나 그냥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A형 마지막 문제고요. 예. 자,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이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예. 자, px의 p승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연속인지 판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x가 0일 때 연속인지 판별하라 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함수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x가 0일 때랑 x가 0보다 클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0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0으로 갈 때의 극한값과 정확하게 0일 때의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극한값은 0일 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x가 0보다 클 때 이 함수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의 p승 코사인 x분의 1이 0으로 갈 때 0이다,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건 보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극한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인지 판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의의 양수 L에 대해서 L의 함수값을 가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더라. 특정 함수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x가 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여기서 보면 x의 p승도,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는 x의 p승도 연속함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1도 x가 0보다 클 때는 연속함수니까, 이 위의 함수는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는 기본적으로 0, 무한대에서는 연속이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함수가 특정 값을 가지게 하는 x0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건 딱 봐도 뭡니까? 존재성의 문제, 근의 존재성의 문제, 중간값 정리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값 정리, 즉 L보다 적당히 작은 값도 함수값으로 가지고 L보다 적당히 큰 값도 함수값으로 가진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1번도 2번도 그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왜냐하면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p가 3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냥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긴 해요, 사실은. p가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x의 p승 코사인 x분의 1은 뭡니까? 문제는 x분의 1 때문에 생기는 건데, 자, 근데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얘는 x분의 1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p가 3분의 1이니까 x가 양수면 x의 p승도 항상 양수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의 p승에서 마이너스 x의 p승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x의 p승의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x가 0으로 갈 때 x의 p승, 여기선 p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면 x의 양수승이니까 x가 0으로 갈 때 x의 p승도 0으로 가게 되겠죠. 뭐 제로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양수에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양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작은 것도 0으로 가고 큰 것도 0으로 가니까 스키즈 정리에 의해서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극한값이 0이고 이 0이 정확하게 x가 0일 때의 함수값 f0니까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문제랑 크게 상관없지만
개구간 0 인피니트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는 정의역에서 연속인 함수다라는 겁니다. p가 양수일 때. 자, 근데 2번은 p가 양수가 아니라 p가 음수일 때 물어보고 있어요. 네, p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 코사인 x니까 네.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가 양수일 때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분의 1이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고, 근데 거기서 코사인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진동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쨌든 무한한 값을 찍긴 하는 거니까 어떤 L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L보다 큰 정점을 가지는 이런 점은 항상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0인 점은 무조건 존재해요. 그렇죠? 예. 0인 점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L을 주더라도 L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점도 찾을 수 있고 L보다 작은 함수값을 갖는 점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말로 쓰면은 예. 일단 중간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연속을 먼저 언급을 하고요. 예. 그래서 양수인 범위에서는 어떤 값을 잡더라도 그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어떤 양수 L이 주어지더라도 그 L보다 더 큰 값과 작은 값을 잡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작은 값은 뭐 당연히 존재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큰 값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찾아주고 싶습니까? L보다 커야 되니까 L보다 큰데 이 함수에서 이 x분의 1과 딱 만나는 점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네, 말 그대로 x분의 1이 2n 파이가 되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n 파이분의 1 중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2n 파이분의 1 중에서 L보다 2n 파이 중에서 L보다 큰 n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항상 찾을 수 있죠. 그렇죠? n은 자연수니까 어떤 값이 주어지더라도 2파이에다가 n을 곱한 게 그거보다 더 큰 건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L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L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F의 2n 파이 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코사인 2n 파이는 항상 1의 값을 가질 테니까 얘는 그냥 2n 파이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n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L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L보다 무조건 큰 값을 잡았으니까 L보다 작은 값도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만만한 게 0인 점이니까 0인 점에서 한번 세팅을 해보면, 예. 0인 점 아무거나 하나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n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아무 점이나 한 점 고정을 하겠습니다. f를 파이분의 2로 잡아주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제로가 될 테니까 항상 0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예.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n 파이분의 1은 항상 파이분의 2보다는 작죠. 그렇죠? 예. 네, 중간값 정리해서 이런 x0는 항상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번도 뭐 중간값 정리를 쓰는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번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연속의 정의대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걸로 끝난 거고, 극한값을 구할 때 스키즈 정리. 예. 뭐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정리 중 하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12번도 그냥 기본적인 틀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A형 풀이를 마무리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B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